일단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하고 3대 영양소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3대 영양소는 단지 칼로리일 뿐이고 필수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아주 질문할 필요도 없는 우문인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탄수화물 중독된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 한 3일 정도 손이 떨리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 나거나 짜증 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중독 증상에서 헤어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부작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 탄수화물로 인한 온갖 부작용들, 결국 몸에 염증을 유발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역류성 식도염 등 이런 증상들이 오히려 호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탄수화물을 끊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묻기보다는 탄수화물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무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양념된 반찬들이 많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음식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양념된 음식, 우리가 만약에 본인 스스로 요리를 해 먹는다면 설탕을 넣지 않고 단지 맵고 짜고 이걸로만 간을 하셔서 하시면 최고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로 외식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당을 피할 방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단순당과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의견 일치를 보는 부분이 복합당보다 단순당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단순당만 끊어도 저탄고지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살펴봅시다. 우리가 단순당과 복합당 어떤 것이 더 나쁜 놈인가 살펴보시게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리 좋게 봐도 단순당하고 복합당은 결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결국 복합당도 우리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흡수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습니다. 다만 흡수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흡수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결국은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도 똑같고 헤모글로빈 A1C의 양도 결국은 똑같이 될 텐데 굳이 단순당이 더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 복합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당이 대표적으로 현미밥을 섭취했다고 칩시다. 현미밥은 소장을 내려가는 순간 전부 다 100%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복합당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장에 있는 우리 몸의 세포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미생물들의 그 환경을 교란시킵니다. 결국 유해균이 증가할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저탄고지, 무탄고지를 시작했을 때 복합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1번입니다. 그게 우리 신체에서 변하는 훨씬 더 유익한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창 싹센다 주사가 되게 엄청 유행했었는데 허박인 병성은 처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싹센다 주사의 부작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 알게 되겠지만 심지어 암깔도 유발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뭐냐? 결국은 싹센다 주사는 식욕을 극도로 억제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위절제 수술을 통해서 음식을 적게 섭취하거나 혹은 단식원에 가서 단식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건강하게 지방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 손실도 많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주 극도의 그런 식욕 억제제는 처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